안녕하세요. 중수솔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1.22%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 1.79% 상승 마감하였어요. 오늘 좀 많이 늦었죠? 제가 이번 주 혹은 월요일까지는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늦게라도 영상을 좀 짧게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코스피 시간별 투자자 보면요. 양매수 들어왔고요. 그렇지만 기관 매수세가 좀 강했다. 코스닥도 양매수 들어왔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은 반등했다. 라고 봐도 되는 거고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스피의 그림과 코스닥의 그림이 뭐 크게 나쁘진 않다. 하지만 코스닥이 좀 더 나아 보이긴 하지만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코스닥도 따라갈 거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위로 한 번 더 치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 2470포인트 때까지 한 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올라오는 807포인트. 요 자리 뚫어 올려내야 814포인트를 이제 확인이에요. 즉 금요일 혹은 월요일 안에 이번 달 안에 815포인트를 확인하고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다시 눌림을 주고 지지받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이랬든 저랬든 결국에는 단기 박스권의 흐름은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이 박스권에서 중간값을 그었을 때 요 위를 한번 확인하고, 즉 이 갭자리를 메꾸고 횡보할 거냐 아니면 갭자리를 메꾸지 않고 한 번 더 눌렀다가 횡보할 거냐, 즉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하나 만들어낼 거냐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기준에서 시장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코스닥과 코스피가 상승폭은 조금 다르지만 모양은 같다라는 거예요. 갭 뛰었던 자리까지 갔다 놓은 건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요 자리를 뚫어내야만 그 다음 2490포인트 요 갭 자리를 메꾸러 간다. 하지만 지금의 이 2480포인트 부분이 단기 저항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 즉 미국 시장이 또 급등을 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야만이 내일 우리 시장도 갭을 띄워서 확인하고 음봉으로 밀어버리든지 아니면 밀고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려면 거래량을 터트려야 된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뭐 그닥 기대할 만한 시장은 아니다. 그래도 월요일까지는 일단 두고 볼 수는 있다 라고 시장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오늘의 이 자리는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에 대한 중간값 정도는 못 갔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반등 구간은 30에서 50%. 그럼 현재 자리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 구간, 여기서 오버슈팅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냐 아니면 맞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마무리할 거냐, 얘 구간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이 정도만 30% 되잖아요. 위에 폭이 더 남으니까. 그죠? 기술적 반등 자리는 대략적으로 나왔다. 여기서 조금 더 오버적으로 때릴 거냐 때리지 않을 거냐의 기준인 거고요. 고퍼스도 또 봐야 되겠죠? 고퍼스는 이 3,000원 자리를 뚫고 내려앉았죠. 그죠? 결국엔 요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2,950원을 지켜내면 뭐다? 다시 한번 여기로 들어갈 건지 여기로 들어갈 건지 또 한번 결정한다라는 거고, 요 밑으로 내려앉으면 이제는 요 밑에서 박스 친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위로 다시 올려다 놓으면 위에서 박스 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항상 말씀드렸던 흐름 그대로 이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하락했던 종목도 좀 많고 뭐 상승했던 종목도 있는데 눈에 띄는 종목 위주로 좀 본다면, 그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래도 수급이 좀 많이 터졌던 종목 중에 하나 비덴트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뭐 비트코인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을 단기적으로 냈던 회사기도 해요. 적은 인원 가지고 적은 금액 가지고 3배, 4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던 회사. 그만큼 개인들이 비트코인에 미쳤었다 라고 봐도 되는 거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라는 이 영향을 만나면서 사실상 돈을 풀었던 거로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시장, 특히 실물이 없는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 그 다음이 이제 뭐예요? 부동산이죠. 차근차근 뭐한다? 돈을 소멸시키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떠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만큼 기존에 코인에 많이 들어갔던 이 거액의 자금들을, 돈 있는 애들은 이미 이 시장의 흐름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엔 시장의 금리 인상, 금리 인하는 누구?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한, 혹은 돈 있는 사람이 돈을 털어내기 위한, 아무 문제 없이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냥. 그래서 항상 순환을 하는 거예요. 금리가 강하게 올라왔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금리가 내려가는 거고, 뭐 물가가 올랐으면 다시 안정되는 거고, 대신 그 파동이 요런 파동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가는 파동으로 가든 아니면 밑으로 가는 파동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죠? 요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코인 시장이 죽고 그만큼 가격적인 면도 빠졌다라는 거고, 최근에 뭐 빗썸이든 뭐 그런 인수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미정이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뭐 정보 관련된 거는 그냥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뭐 수수료 따먹기로 돈을 많이 벌기는 했지만, 코인 시장이 빠지고 나면 그 하나만으로는 이 회사의 값어치를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제 비덴트 영상을 보면 주가가 한 차례 강하게 상승해놓고 고점과 저점까지 빠지고 나서 이 저점과 고점의 50%, 그리고 이 현재 요 자리가 어디? 30%, 바닥 대비 30%, 기술적 반등 자리. 이 자리 위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뭐 이 회사의 부수적인 이슈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 그게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올 확률이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결국엔 뭐다? 주가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 종목의 원점은 어디? 3,000원이에요. 3,300원. 하지만 이 자리에서 주가가 기존에 주가를 강하게 올리기 위해서 저가 한 차례 더 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기존에 행보했던 자리는 어디? 5,600원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5,600원, 5,500원대까지는 한 차례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차트는 접근해야 됩니다. 추세도 하방이고요. 기존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주가가 한 차례 눌렀다가 반등을 했던 구간, 그 반등했던 구간을 깨고 내려앉으면서 올라왔던 만큼 주가는 뭐한다? 한 차례 내려앉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려앉았고, 그러면서 그 내려앉은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올라왔는데 기존의 박스권 하단을 뚫어내지 못하고 주가가 눌린다라는 거죠. 주가가 눌린다라는 거고, 그런 눌림의 자리에서 기존의 하락 추세를 유지했던 중간값 밑으로 뭘 한다? 개파락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한 번 더 밀어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상승하면서 장기평선이 아직은 뭐다? 위로 가는 자리예요. 그죠? 그럼 이 자리를 뚫었으면 올릴 때 힘을 넣어야 이 자리를 뚫고 올리고 지지받아야 주가가 다시 한번 내려러 갑니다. 하지만 현재의 그림은 눌러놓고 올라오면서 뭐다? 이평을 쳐맞고 밀려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거래를 터트리긴 했지만
그 다음에 거래를 유지하면서 올리질 않으니까 올렸다가 밀리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뭐다? 추가적인 하락은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여기서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건 장기적인 이평선은 이제 뭘 만들어요? 역배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가를 한 번 더 내리고 이평선과 캔들의 이격을 벌려놔야만이 밑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뀌고 밑에 캔들이 점점점점 해갖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격을 벌려놔야만이 한 번 정도 쏘면서 이평 따먹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월봉을 보더라도 그렇게 추세가 좋지 않다라는 거고, 구름대를 돌파하기보다는 하방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길게 보는 연봉으로 보더라도 추세가 어떻게 됐다?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존에는 그래도 몸통이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뚫고 여기서 몸통을 한번 올리지 못하니까 이제는 추세가 밑으로 내려가는 자리를 만들 수도 있는 자리인데, 고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점을 내려버렸다는 거죠. 저점을 내리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고점은 동일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여기까지인 거고, 내려갈 수 있는 자리도 여기까지. 하지만 올라오면서 기존의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뭔가 단기적으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11,500원까지다라고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11,500원까지인 거고,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11,500원 부근 정도까지인 거고, 내려갈 수 있는 자리는 1차적인 자리 7,000원, 2차적인 자리는 5,500원, 그 다음은 어디? 마지노선 3,4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의 이슈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주봉과 월봉 다 깨진 상태다. 그렇다면 다음 달이죠. 월봉은 다음 달에 돌려야 되는 거고, 주봉은 다음 주에 올려다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버티는 그림이라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랬든 저랬든 이 종목은 8,5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 한번 만들어내야 돼요. 못 만들어내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결국은 5,000원대 한 번 정도 확인하러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5,000원대까지 확인하고 나면 차후에 올라올 때 10,000원에서 11,000원 부분까지 저가 매수세 한번 기술적 반등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고요. 자, 넥슨 게임즈도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시장에서 이제 신규 게임의 기대감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 종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결국엔 바닥 대비해서 추세, 합병이다, 실적이다라고 해서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고점을 꾸준히 올리는 상승을 보였다가 합병을 이뤄내고 나서 고점이 올라가던 고점이 뭐했다? 더 이상의 신고가를 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젠 추세가 하방으로 잡힌다라는 거고요. 그죠? 하방으로 잡힌다라는 거고, 그런 추세를 유지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저점이 낮아지고 올라오면서 고점은 높아졌지만, 그럼 다음번에 저점이 낮아졌을 때 올라올 때 뭐 해야 돼? 고점을 높여야 돼. 그래야만이 추세가 변경된다. 높이지 못하면 추세는 하방을 그대로 또 유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도 잡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제 어디서 지지받고 할 건지만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결국엔 올라왔던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반납해야 된다. 그 자리는 16,500원 부분인 거고요. 연봉의 기준과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 올라가던 추세가 뭐다? 밑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 자리를 뚫어내지 못하면 추세는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자리는 길게 보는 관점의 자리와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이런 기준으로 잡히는 거고요. 이 중간값도 뚫어냈기 때문에 또 여기와 여기의 중간값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 종목은 16,00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 더 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위로 18,500원을 뚫어내는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해줘야만이 주가가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로는 18,000원대, 밑으로는 16,000원대를 1차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디를 확인할 거냐 관점이에요. 여기서 바로 올려준다면 다시 여기에 대한 박스를 유지한다라는 거고요. 못 올려준다면 이제는 여기에 대한 박스를 이런 형식으로 한 번씩 더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그중에 한정기술 고점을 찍고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다가 이 하방 압력의 추세를 벗어나기 위해서 뭐예요? 하방 압력의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옆으로 뭐한다?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내면서 뚫어내는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뚫었죠. 1차적으로 뚫었지만 요 자리에서 추세를 변경하기 위해서 어디? 요 위로 안착해야 되는 거예요. 8만 못해도 84,000원 위로 안착을 해야만이 추세가 다시 한번 9만원대까지 올라오는 바가지를 한번 그릴 수 있는 관점이 나온다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이 자리를 뚫어내지 못하면 또 추가적으로 모양을 한 번 더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방에 대한 압력이 내려가던 각도가 조금씩 연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연해진다. 이런 각도로 연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매도세가 조금은 줄었구나 라는 판단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이 안에 주가를 올려놓고 이제는 단기 위에 고점을 위에다 놓고 뚫어내지 못하면 잘해야 횡보, 아니면 다시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횡보하는 자리라도 만들어내야만이 향후 좋은 그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84,500원대와 그리고 밑으로는 69,000원대까지 열어놓고 박스권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은 76,500원. 이 자리가 단기적인 관점이 되는 거고요. 이 자리 이탈하면 결국엔 69,000원까지 한 번 정도 더 밀고 가야 된다. 이 자리 지지 받으면 85,000원대까지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 85,000원을 뚫어야 그 다음에 대한 박스권이 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관점으로 종목 접근해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짧게 잡을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